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깊이 탐색해 핵심적인 지식과 통찰에 뽑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질 4권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7장 색과 내면의 빛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거예요. 색이 그냥 장식이 아니라 알렉산더가 자아라고 부르는 더 깊은 실체로 들어가는 창문이라는 그의 생각,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숲이나 오래된 타일의 색이 우주의 근본적인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색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개념입니다. 알렉산더는 색이 사물의 생명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봤고요. 그가 내면의 빛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색의 질,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물의 근원에 있는 통일성을 직접 볼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눈으로 보는 색을 넘어서는 우리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색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보통 건축이나 사물의 본질을 생각할 때 형태, 구조 같은 기하학적인 요소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렉산더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바로 색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렉산더는 현대 과학과 건축이 세상을 흑백의 데카르트적 관점으로만 보면서 색의 중요성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해요. 흑백의 데카르트적 관점이요? 네, 그가 숲을 예로 드는데요. 이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숲의 구조,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용어로 중심의 장을 분석할 수는 있죠. 하지만 숲이 주는 그 압도적인 전체성, 그 조화는 수천 가지의 초록빛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거든요. 이 초록이라는 통일성은 기하학적 분석만으로는 완전히 포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거군요. 네, 건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순히 선과 면, 부피의 기하학적 구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회색빛 돌, 지붕 타일의 짙은 회색, 돌 틈의 푸른 이끼, 창틀의 검붉은 나무색 같은 이런 미묘한 색들의 조화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은 사물의 여러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물의 실체와 전체성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알렉산더가 이런 특별한 색의 질에 붙인 이름, 내면의 빛,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면의 빛이란 어떤 사물이 생명을 얻고 자아, 즉 만물의 근원적 통일성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색의 특성을 말해요. 자연에서는 거의 항상 발견되지만 인간이 만든 것에서는 이게 아주 드물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티베트 사원의 벽화나 15세기 페르시아의 세밀화, 아니면 고갱이나 반 고흐의 일부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면의 빛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 그냥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는 아닌가요? 누구는 좋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알렉산더는 자아의 거울이라는 실험적인 방법을 제안해요. 두 가지 색을 가진 대상을 비교하면서 둘 중 어느 것이 당신 자신을 더 온전하게 느끼게 하는지, 혹은 어느 것이 당신 자신의 더 나은 모습처럼 보이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좋냐가 아니라 네, 좋다의 차원이 아닌 거죠. 어느 쪽이 더 나 자신을 비추는가, 이걸 묻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정신에 비치는 더 깊은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 빛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름만 들으면 아주 밝고 화려한 색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분한 광위라는 역설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차분한 광위요? 네, 전체적인 느낌은 차분하고 부드럽지만 사용된 개별 색들은 강렬하고 빛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물감 튜브에서 바로 짜낸 원색의 조잡한 사용이 아니라 수많은 미묘한 색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나는 겁니다. 이 개념이 다소 신비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알렉산더는 이게 구조적인 결과라고 말하는군요. 그 내면의 빛을 만들어내는 11가지 색의 속성을 규명했다고요. 전부 다룰 순 없겠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살펴보죠. 네, 첫 번째는 색의 위계입니다. 내면의 빛을 얻기 위해선 서로 다른 색들을 불균등한 양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이에요. 불균등한 양으로요? 네, 잉카의 깃털 직물을 예로 들면 빨강 70%, 노랑 25%, 파랑 5%처럼 하나의 색이 면적을 지배하고 다른 색들이 점차 줄어드는 기하학적 비율을 따르는 거죠. 이거 현대 디자인에서 쓰는 70-25 법칙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맞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상호 침투입니다. 각각의 주요색 영역 안에
주변에 다른 색 조각들이 조금씩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스며드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보나르의 그림에서 하늘의 파란색이 식탁보 위에도 나타나고 정원의 초록색이 실내 바닥에도 나타나는 것처럼요. 이 기법이 모든 요소를 하나로 엮어주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꼽자면요. 색은 기하학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기하학에 의존한다. 네, 조화로운 기하학적 구조, 즉 중심의 장 없이는 내면의 빛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학생들과 진행한 실험이 이걸 증명하는데요. 구조가 좋은 그림은 학생들이 쉽게 아름답게 채색했지만 구조학적 구조가 나쁜 그림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름답게 채색하지 못했다고 해요. 와, 결국 기하학이 색이 빛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 속성들이 모여서 특별한 종류의 빛을 만들어낸다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이 논의를 어디로 가져갈까요?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철학적으로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는 이 내면의 빛이 바로 자아 또는 근원, 즉 궁극적인 실체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빛이 가진 그 완벽하게 녹아든 듯한 통일감 있잖아요. 네. 그걸 구조를 넘어선 전체성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라고 본 거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리학자까지 인용했다고요? 네,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의 노란색에 대한 사고 실험을 언급합니다. 슈레딩거는 우리 모두가 노란색에 대해 같은 내적 경험을 한다고 직관적으로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노란색이라는 감각이 존재하는 어떤 공유된 실체나 하나의 마음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했어요. 와, 그것만으로도 심오한데요. 알렉산더는 여기서 더 나아가죠. 단순한 노란색도 그럴진데 내면의 빛이 가진 심오한 조화는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그 초월적 실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훨씬 더 강력한 다리가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아,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결국 색뿐만 아니라 진정한 전체성을 가진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깊은 실체와 연결하는 일종의 빛이라고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건물의 색 이야기에서 시작해 실체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알렉산더에게 색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전체성을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초월적 통일성을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인 거죠. 그가 말한 11가지 속성이나 기하학적 구조는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창문과도 같은 것이고요.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해질녘, 노을이나 오래된 그림, 혹은 이끼 낀 돌의 색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이 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단순히 색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직접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온전함의 느낌이 우주를 이루는 근원적인 구조와의 짧은 조일 수 있다는 알렉산더의 질문을 말이죠.